보험업법입니다. 우리 보험업법의 문제풀이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2010년에 개정된 게 뭐가 중요하냐 하겠는데, 사실 2010년에 개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기존에 개정된 내용을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1번 개정 전 자율 상품을 제출 상품으로 강화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보험 상품 하나 만들 때마다 다 제출을 해서 그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율 상품화 돼가지고 먼저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고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자, 보험회사의 사회이사 결격 요건 강화했다. 자, 이제 강화는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법은 지금 재작년인가? 언제 그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함께 넘어갔어요. 그래서 보험업법에서는 이 보험회사 사회이사 제도가 이제 빠졌죠.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결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이해도 평가하는 거 있었죠? 법인보험 대리점의 임원 자격 기준 신설했다. 여러분 공부해봤죠? 바로 그 법인보험 대리점 내용입니다. 자, 다음 개정 취지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상품 불안전 판매 예방, 생손 상품에 대한 정의 신설하고 제3보험에 대한 정의 삭제. 자, 제3보험에 대한 정의를 삭제한 게 아니죠? 그렇죠? 정의가 새롭게 됐죠. 자,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대부분의 법의 취지죠. 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중 현행 보험업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보험업법 목적은 보험회사의 그 경영을 잘 돕고, 그렇죠? 국민 경제를 잘 이바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계약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냐면 회사의 경영을 잘할 수 있게 하고 계약자 측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국민 경제를 좀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목적입니다. 자, 틀린 게 뭐냐?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인데 실제 지도 감독과 관련한 그 보험업법의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이것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험 사업의 효율적 지도 감독은 그 보험업의 목적이 아닌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제.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동일차주라는 것은요, 거기 있는 대로 개인 또는 법인, 이와 신용염을 공유하는 자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자회사. 자회사는 포인트가 뭐예요? 의결권 발행주죠? 의결권 발행주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죠. 틀렸네요.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손 재산보험이 있고, 그죠? 자, 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허가받아 보험업 경영하는 자 맞고, 외국보험회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돼서 대한민국 이외의 곳에서 영업해야 돼요. 자, 마도 틀렸어요. 자, 다음 문제죠. 고용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고용계약에 의한 채무이행? 그러니까 뭐예요? 돈 받고 일 잘하는 거죠. 그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 및 그 밖의 권리자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에게 약속하고 그 보수를 채무자로부터 수수한다 했어요. 뭐죠?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한테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받는 거. 보증보험이죠? 자, 다음. 보험업법상 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해봐라. 가보세요. 보험업에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에 국한한다. 어때요? 맞아요? 하나 더 있죠? 외국보험회사에 국내 지점이 있었죠. 나보세요. 화재보험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받은 자는 간병보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간병보험 별도 허가받아야 된다? 어때요? 맞죠? 생명보험의 종목 전부 허가받은 사람은 제3보험을 그 보너스로 허가받는 것으로 간주받지만
화재보험만 하는 사람은 재산보험에 속하는 간병보험을 별도로 허가받아야죠. 나 맞아요. 다 생보와 보증을 겸용하려면 500억을 내라. 틀렸어요. 첫 번째 틀린 이유는 뭐죠? 일단 자본금의 총액은 300억을 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둘째는 뭐죠? 생명보험과 보증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 대표적인 손해보험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겸용할 수 없죠. 그래서 다는 틀렸죠. 라 보세요. 통신판매회사가 통신수단으로 총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모집 비율이 총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 그죠? 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면 통신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죠. 100분의 90도 맞고 모집할 수 없다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돈 버는 회사죠. 그래서 계약 건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 건수 및 보험료라는 거 포인트로 해놓으세요. 이거 틀리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급보험금의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그 수입보험료와 뭐예요?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90을 우리가 한다. 자, 다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했습니다.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소정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고 계약자가 사원인 회사, 상호보험회사죠. 자, 보험업법상의 보험 상품에 포함되는 것은 건강, 장기요양, 원자력 손해, 산재. 자, 원자력 손해는 우리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국영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자,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허가 종목 모두 골라라 했죠. 손해보험 뭐예요? 다 네모. 빠진 거 뭐죠? 손해보험 허가 종목 빠진 거? 그죠? 가 빠졌고, 마 빠졌고, 그죠?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마는 뭐예요?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그럼 상해보험은 뭐예요? 제3보험이죠. 마는. 자, 보험업법상 최대 주주 확정할 때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이렇게를 기준으로 최대 주주를 정하는데 이때 본인은 최대 주주인 거죠. 근데 본인 더하기 배우자까지 합쳐서 최대 주주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얘네들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 현대 이런 큰 대재벌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회장 중심으로 최대 주주 하다가 이게 법에 걸리니까 와이프한테 50%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법을 좀 벗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법이 바뀌는 거예요. 배우자까지 합쳐서 최대 주주로 하자. 그랬더니 이제 편법으로 어떻게 해요? 친척들한테 또 주식을 넘겨가지고 자기들이 그걸로 또 회사를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대 주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그리고 배우자, 그죠?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그죠? 그래서 6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자녀, 3촌 이내 모계혈족, 그 배우자 자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외우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외로 제 생각에는 2021년 시험에도 한 번쯤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촌, 4촌, 3촌 일단 이 정도는 한번 외워놓고 6촌, 4촌, 3촌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처가 들어가면 보통 뭐예요? 처나 배우자란 말 이런 거 들어가면 3촌이죠. 4촌, 3촌이죠. 그죠? 6촌은 그냥 그 부계혈족이고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뭐죠?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이런 거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인데 보험업이 규정하는 전문보험계약자지만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 해서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했죠? 국가나 한국은행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안 되고 금감원도 당연히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일반 보험계약자 될 수 있는 애는 여기 나오는 지자체 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바로 최근 시험이잖아요. 그죠?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또 물어봤죠? 방금 했던 지자체.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은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은행은 금융기관은 절대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없어요.
외국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보험계약자지만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나 일반보험계약자로 좀 쳐줘 이러면 해줄 수 있죠. 외국의 정부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는 반드시 전문보험계약자죠. 그 다음에 뭐 해외에 주권 상장된 국내 법인도 뭐 국내 주권이 상장되든 해외에 주권이 상장되든 기본적으로 그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다음에 우리 크로스오버 합시다.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외국보험회사 체결하는 거 뭐였죠? 우리 외웠죠? 생수학녀 선장제. 그 재수업 3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생수학녀 선장제. 생수를 먹으면서 항해를 하는데 선장을 보고 제가 재수업 써. 재수업 3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 생수학녀 선장제는 기본적으로 외국보험회사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질병보험은 외국보험회사 못하죠. 자, 보험업법상 허가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회사와 계약 체결 곤란해서 금감원 허가 얻은 경우 아니죠? 금감원 뭐예요? 승인 얻은 거죠. 생수학녀 선장제 제 재수업 3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가 승인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에 대해서 외국 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그거는 할 수 있죠.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을 우리나라에서 지속할 때 되고, 자,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애들로부터 이제 3개 이상으로부터 가입 거절될 때 재수업 3 이렇게 했죠. 재수업 3. 자, 그 다음 중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수학녀 선장제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거 재수업 3 근데 2개니까 틀렸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종목에 관해서 체결을 할 경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체결해서 들어올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데 3개로부터 거절될 경우니까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국보험회사 장기상해 보험. 생수학녀 선장제니까 장기상해 보험 있죠.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종목이 셋, 재수업 3 거절된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은 종목에서 외국보험회사 계약 체결할 때. 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해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승인이죠. 승인. 자, 이제 허가로 들어갑시다. 허가.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보험업에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 상호, 외국보험회사다. 맞죠? 허가받은 종목이라도 보험 종목의 재보험은 별도 허가받아야 된다? 아니죠. 자, 재보험은 무슨 종목이라도 허가받으면 바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죠? 보험업법상 종목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의 주체 금융위원회 맞나요? 보험업법은 다 주체가 금융위원회죠? 금융위원회는 허가의 조건 붙일 수 있다. 갑이니까. 자, 다음 중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받고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였죠? 이 문제는 이제 옛날 문제여서 법이 조금 바뀌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회사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하는 정관.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면 나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데? 사업계획서 딱 갖다 내야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낼 때는 최근 3년 앞으로 3년까지의 그 추정 재무제표까지 합해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이런 보험 상품 팔 거예요. 나 화재보험 허가할 건데 보험 상품과 관련한 어떤 그 보험 상품 관련한 어떤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 뭐라 그래요? 이 보험 상품 관련한 서류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초서류. 그리고 실제 기초서류 중에서 뭐예요? 기초서류 중에서 사방서를 내라고 하죠.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방법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이 조금 개정되기 전에 냈던 문제라서 조금 그런데 정관, 사업계획서, 사방서예요. 딱 봤더니 사방서 있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있는데 3년인데 5년이라 그랬으니까 4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2번과 3번도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초서류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이제는 사방서예요. 옛날에는 다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방서로 이제 그 국한되죠. 자, 다음 중 보험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기초서류를 불러봐라. 다 했네. 그죠? 약관? 다 한 게 아니라, 자, 기초서류는 사방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험약관, 그 다음에 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계산서, 그리고 유효금서, 그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계산서. 자, 그렇게 세 가지죠. 자, 다음 중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종목별로 허가 받으려면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데 여기 뭘 적어야 될까 한 거예요. 이름 적어야죠. 상호. 그 다음에 임원은요. 임원에 관련한 사항은 허가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이죠. 임원이 누군지도 일단 누가 대표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설비 중요하죠. 지점 소재지 본점이면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점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죠. 허가 받을 때. 가지고 그거 하나 빼면 돼요. 자,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면 이거 전문 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데 해당하는 위탁 업무 아닌 것은 했어요. 계리, 사고조사, 유지보수, 전산개발, 계약심사. 어때요? 계리 업무는 뭐 어떤 회사는 정말 큰 회사인데 계리사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민영사 말고. 큰 회사인데 가보면 계리사가 진짜 몇 명 없어요. 2명인가 1명인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왜? 뭐 계리 업무 뭐 그 사람이 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두 명 있으면 되는 업무를 물론 실무에서 한두 명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한두 명 있으면 되는 업무를 이거를 외부에 위탁하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좀 너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보험업 허가의 주체는 금감원이다. 어때요? 금융위원회죠? 생명보험에 속하는 종목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사기보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받아야 된다. 생명보험 종목 전부 허가받으면 제3보험에 해당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은 모두 공짜죠. 아니죠? 자본금으로 150억 원을 납입했다면 자동차 보험을 영위하는 통신판매 전문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 자, 자동차 보험은 얼마 내야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동차 보험은 제바 이렇게 외웠었죠. 자연생해, 간지라 책상, 그죠? 기권, 요즘에 기부인가? 이거 항상 헷갈려요. 원래 부동산 권원보험이었는데 기부였나? 부동산 권원보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웠어요? 300억, 200억, 150억, 100억, 50억, 그죠? 30억. 이렇게. 자,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 여기 자본금으로 150억 납입했다? 틀렸네. 왜? 자동차는 200이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 회사잖아요.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0 곱하기, 그죠?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가지고 맞는 것으로 하면, 자동차 보험을 영위하는 통신판매 전문회사 하려면, 그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냐? 한 120억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120억만 넘으면 되는데, 150억 납입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죠?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요만큼만 내도 되죠. 자, 맞아요. 디귿은. 보험회사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승인받아야 된다. 여러분, 보험회사 대주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죠?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해요. 자, 다음 설명 중 갈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보험회사가 이 보험업법에 따라 자동차 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자동차 보험만을 취급하려면 200억 있으면 되네요. 자, 여기 질병보험을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100억을 추가하면 되죠. 만일 동보험회사가 전화, 컴퓨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요 합쳐서 300의 3분의 2니까 200억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00, 다 합치면 100이니까 300, 200, 100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의 3분의 2 이렇게 납입하면 되죠. 자, 보험사업의 허가 요건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사업에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월 내에 허가해야 된다. 허가는 2월이죠. 업에 허가받는 외국보험회사는 30억 외국보험회사. 영업기금을 보유해라. 허가 신청서와는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제표를 포함시켜라. 보험사업에 예비허가에 조건 붙일 수 있다. 당연하죠. 자, 금융위원회는 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쵸? 몇 월? 2월. 예비허가를 받으면, 그쵸? 1월 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허가를 다이렉트로 할 때는 2개월이고, 예비 허가를 거쳐서 다시 본허가로 들어오면 그때는 1월이죠. 그쵸?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예비 허가를 받고 본허가를 신청하면 1월 내에 하라는 거죠. 그쵸? 우리 계속 정리했던 중요 포인트죠. 자, 다음 보험업의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생, 손, 재산보험 업별로 허가받는다? 아니죠. 업별 허가가 아니라 종목별 허가죠. 업에 허가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보험업에 의한 보험회사다. 보험업의 허가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예비허가 신청받은 경우 2월 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통지해야 한다. 맞고. 자, 업법상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의 허가 요건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30억이다. 맞죠? 2번 국내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보험을 외국에서 해라. 3번 자산, 재무, 영업 건전성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 충분하고 국내적으로 인정받아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국제. 그죠? 우리 이거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험업법도 냈던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뭐 기본 강의 듣고 그럼 기본 강의에서도 계속 제가 요약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계속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냈던 거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익숙하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냈던 게 계속 나오니까. 4번 사업계획 타당 건전해라. 맞죠? 자, 다음 중 보험회사의 상호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행보험 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좋은 여행보험 상호회사. 이렇게 하는 경우 손해보험 하는 회사가 제임스 인슈어런스 컴퍼니 한국지점 프랜차이즈가 대박 짬뽕 보험 상해. 이렇게 하는 경우 생명보험 하는 회사가 만수무강 생명보험. 그쵸?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좋은 여행보험인데, 보험이 많잖아요. 화재보험, 무슨 보험인데, 여기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행보험은 손해보험인데, 그죠? 그러면 좋은 여행 손해보험 상호회사. 이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가능한 건데, 여행보험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삼성화재 해상 손해보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손해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꼭 손해와 생명을 구분해라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영위하는 종목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여행보험 상호회사도 되긴 되는데 우리 뭐랄까 현실에서 그런 보험이 있나? 없잖아요. 메리츠 화재 뭐 이런 거잖아요. 메리츠 화재 보험인가? 그죠? 자, 그렇죠. 틀린 건 뭐냐면 3번이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아닌데 보험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은행이 아닌데 은행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안 되듯이. 그죠? 자, 다음.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신으로 해라. 2번. 여러분 1번 봐요. 계약 건수 및 보험료 맞아요? 맞죠. 통신수단 이용한 모집비율 준수는 업에 의해 제출하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상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다. 직전 사업연도까지는 맞겠죠. 지금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났으니까. 통신판매회사 업에 허가받고자 한다면 이런 사업계획서상의 계약 건수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비율 준수 여부를 산정한다. 그죠? 4번. 모집비율 산정할 때 생명보험에서는 원수보험료를 합산한다 했는데 생명보험은 그 월납입 보험료고 손해보험이 원수보험료예요. 이거 아주 치사한 걸 냈죠. 자, 통신판매 전문회사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죠?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90. 2번. 자본금은 3분의 2만 내도 된다. 3번. 자, 만약에 이 총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 모집 비율이 미달하면 부득이 통신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안 되죠? 미달하면 통신수단만으로 할 수 있다. 아까도 그런 거 있었죠. 4번. 5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해라 했죠. 그러니까 최소 50억이니까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최소 50, 최대 300이에요. 이 문구 맞는 겁니다. 자, 다음 중 보험업 겸용의 제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의 일부를 취급하는 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어때요? 어떤 종목이든 취급하면 재보험할 수 있죠. 손해보험의 종목의 일부를 취급하는 회사는 퇴직보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퇴직보험은 안 돼요. 그죠? 이건 생명보험 거예요. 생명보험. 만약에 얘가 손해보험 종목 전부를 취급하면 그때 이제 퇴직 저축보험. 그죠? 연금저축보험과 퇴직보험 요걸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퇴직보험은 그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 그걸 말해요. 자,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 전부 취급하는 회사는 질병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 특약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손해보험 종목 전부 취급하면 재산보험 할 수 있고, 재산보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보험 하는 사람은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넣을 수 있죠. 그죠? 재산보험만 취급하는 회사도 재산보험에 재보험을 할 수 있다. 재보험은 누구나 한다. 자, 다음. 보험업 겸용 제한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은 손해보험 영역이지만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손해보험의 종목의 일부 취급하는 회사는 퇴직이나 연금저축 못한다. 아까 했죠? 생명보험의 종목의 일부를 취급하는 자는 퇴직이나 연금저축을 못한다. A. 퇴직이나 연금저축은 생명보험 원래 자기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보험회사는 생보와 손보를 겸용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령 요구하는 조건과 치면 질병 사망 특약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 규제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회사는 상호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업을 함께 해라. 주로 하는 것만 하면 되죠. 2번. 300억 내라. 3번. 생보가 재보험을 하거나 산보험이 재보험을 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생보와 손해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맞죠?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 해치거나 계약자 보호 등의 질서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영위할 수 있죠. 자, 다음. 손해보험 종목 전부 취급하는 회사가 질병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80세 이역이죠? 네. 자, 손해보험 영위하는 질병 사망단 뭐예요? 보험 만기는 생보의 질병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어때요? 아니에요. 만기는 80세예요. 최대. 보장금액은 최대 2억이죠? 저축성 보험으로 못 팔아요. 만기에 환급하는 그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이내여야 하죠.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질병사망은 재산보험의 특약이니까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넣을 수 있고 질병보험의 특약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간병보험의 특약으로도 넣을 수 있죠. 자, 다음 중 보험업 시행령이 보험회사가 겸용할 수 있는 금융 업무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유동화 자산, 채권 유동화 자산, 자산운용, 유동화 자산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동화 자산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은 직접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남들한테 그 뮤추얼 펀드처럼 뭘 받아가지고 남의 돈을 굴려주는 업무는 이거는 증권회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을 하지 말죠. 그거 하면 안 되겠죠.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인터넷 정보 제공 업무, 신탁, 교육 상담, 계약자 상담. 자, 금융투자업에 대한 신탁 업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의 금융업, 겸업 업무예요. 부수 업무 아닙니다. 자, 보험회사는 보험업 부수 업무 하려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는 기본적인 7일. 자, 다음 중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조사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외국보험회사에 국내 사무소가 들어오면 적법한 방법으로 시장 조사만 할 수 있어요. 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는 명칭 중에 반드시 사무소라고 해야 되고요. 자, 설치하려고 하는 날에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죠? 뭐 이 신고는 외우진 맙시다.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는 계약 체결 중개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조사, 정보 수집 업무는 할 수 있다. 맞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가 업에 의한 명령 처분 위반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지만 폐쇄 명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죠. 자,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가 보험업을 위반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내에 업무 정지, 국내 사무소 폐쇄 권고, 외국보험회사의 본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국내 사무소에 대한 인가 취소. 업무정지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폐쇄 권고가 아니라 폐쇄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본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 수 없죠. 그 국내 사무소에 대한 인가 취소. 국내 사무소 신고받은 건데 무슨 인가를 취소해요. 그죠? 답은 1번. 자, 외국보험 사업자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외국보험 사업자가 국내 보험 시장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려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할 때 허가 필요하다? 아니죠. 네, 신고하면 되죠. 외국보험 사업자의 국내 사무소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함께 사무소라고 해야 한다. 어때요? 주로 영위하는 게 뭐야? 그런 거 없잖아요. 조사하는데. 틀렸죠? 사무소라는 건 해야지. 그죠? 외국보험 사업자의 본점이 휴업해도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국내 사무소에 대해서 사업허가 취소할 수 있다. 본점이 일단 본점이 휴업했는데 허가를 해주지도 않은데 어떻게 허가를 취소해. 그죠? 그리고 어차피 이 국내 사무소는 시장조사하는 회사인데 뭐. 그죠? 그 본사가 휴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조사하는 것까지도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4번. 다 틀렸네. 외국보험 사업자의 국내 사무소가 업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명하거나 폐쇄 명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허가까지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